안녕하세요. 지적인TV 라떼멘탈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얼만큼 관여해야 되는지 그 법칙의 프로테지가 있습니다. 1세부터 7세까지는 부모가 100% 끌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7세부터 14세까지는 부모의 관여가 70%, 14세부터 21세까지는 30%를 관여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21세부터는 부모가 100% 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모 욕심으로 끌고 간다면 나중에 분명히 자식은 잘못됩니다. 그래서 그 벌과 원망은 부모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세부터는 자식을 하나의 개체로 인정해서 성인으로 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는 의논하는 자세로 다가가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오늘 읽을 주제는 아들, 딸이 어려워 도와주고 싶은데 입니다. 질문: 아들, 딸이 장사를 하는데 많이 어려워 아주 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들과 딸이 장사를 하며 어렵게 사는 것은 그냥 놓아두세요. 아들, 딸은 놓아두고 나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다 가야 합니다. 다 키워 놓았으면 아이들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재미있게 살고 있으면 자식들이 좀 잘못되었을 때 나를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도와주고 따르지 않으면 도와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자신을 갖추어 놓아야 에너지를 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닥에 있는데 자식이 잘못되어서 오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어른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젊은 사람이 잘 버는 것이고, 어른이 되었다면 젊은 사람이 도움을 청해 올 때 말 한마디를 잘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바른 말 한마디를 해주어 그 사람이 따르면 이것이 도움이 되어 일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어른의 힘입니다. 자식이 도움을 청했을 때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없구나 라고 하면 부모가 갖춘 것이 없기에 몰라서 해줄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갖추고 있으면 뭔가를 알기 시작하니까 부모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따라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해봐라 했는데 에이, 그것은 엄마나 하고요.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하면 절대 부모가 도움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엄마에게 도움을 받으러 왔으면 엄마가 말하는 대로 따라야 도움이 되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으려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식이 성장해서 사회인이 되었다면 부모는 자식을 놓아야 합니다. 자식은 놓고 부모의 모자람을 갖추며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필요할 때 정확하게 다시 옵니다. 그때 자식에게 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바른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돕는 것입니다. 돈으로 돕는 것은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몫의 돈은 자기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면 돈도 옵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무시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묻는다는 것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묻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묻지 않는데 말하는 것은 월권이고 간섭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정확하게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자식만 애먹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잘못이 부모에게 돌아와 부모를 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알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보여도 꾹 누르면서 자신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가 좋아져야지 자식이 좋아지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아야 자식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신을 갖추어 놓지 않고 자꾸 자식 걱정만 하고 있으면 절대 자식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식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나에게 도움을 청해오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내 자식에게만 주고 남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내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자식, 네 자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자식만 보살피고 남의 자식은 보살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보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공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내 자식 이러면 고생 보따리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자식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더불어 같이 산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21세까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21세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인연법으로 온 것은 3살 때까지로 낳은 책임도 그때까지입니다. 그런데 키우다 보니 욕심을 부려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지 이때부터는 세상에 던져 놓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누가 키워도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3살 때까지 젖먹이고 키우다가 어디에다 내버려도 이 아이는 잘 성장해서 절대 나를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컸던 커서 나를 보고 싶어서 찾아오면 좋아만 할 뿐이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키우겠다고 해서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키우면 그때부터는 내가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면 자식은 스스로 잘 됩니다. 하지만 내가 걱정하고 있는 한 자식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면서 스승님 우리 아들딸이요 이렇게 찡그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아들딸이 그렇게 찡그리며 살라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자식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놓아두세요. 부모가 웃으면서 축원하면 자식은 잘 됩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이 살아야지 부모가 자꾸 간섭을 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며 살아야 합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갑니까? 오늘의 상식을 깨는 메시지. 자식이 잘되게 하려면 부모가 즐겁게 살라.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